요즘 시장을 보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도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오릅니다. 보통은 매도 세력이 강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시장의 기본적인 가격 발견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도 우위처럼 보이는데도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사고 있나? 가 아니라 왜 팔려도 올라가도록 구조가 작동하는가? 이건 단순한 강세장이냐, 착시장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격이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의 심리나 실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상승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락의 원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1. 상승의 원인을 둘로 나누는 순간 생기는 착시. 요즘 코스피 상승을 설명하는 방식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HBM 잘 팔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AI 수요 폭발이다.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로 끌어올렸다. 기관이 받쳐준다. 수급 장난이다. 자금 흐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을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주가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1. 기업이 잘 된다. 2. 돈을 벌 것 같다. 3.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 4. 가격이 오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파생시장 선물이 먼저 움직인다. 2. 가격이 올라간다. 3. 그 가격에 맞춰 현물이 따라 움직인다. 4. 그러다 보니 실적 뉴스가 더 힘을 받는다. 즉, 실적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기보다 올라간 가격이 실적 스토리를 더 크게 만든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역시 실적 때문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걸 따라 기관이 자동으로 현물을 사는 구조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좋아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기업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에서는 이렇게도 됩니다.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가격을 설명하기 위해 실적이 동원된다. 지금은 펀더멘탈이 시장을 끌고 가는 국면이라기보다 가격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이 그 위에 얹히는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을 전부 실력으로 보거나 전부 음모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기업이 좋은가? 보다 왜 이런 가격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이를 먼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 지금 시장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지수는 오르고 뉴스는 실적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쪽 구조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돈이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수익이 더 좋은 곳이 보이면 바로 이동합니다. 즉, 자금이 빠르고 예민해집니다. 예전처럼 몇 년 들고 간다는 돈보다 지금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돈이 많아집니다. 연기금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있잖아. 하지만 연기금은 이미 정해진 비율에 맞춰 움직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위험 자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즉, 예전처럼 하락하면 든든하게 받쳐주는 존재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설계상 제약이 생긴 겁니다. 개인 자금은 더 빨라졌습니다. 자산 양극화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더 민감해졌습니다. 크게 번 사람은 수익을 지키려 하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따라잡으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금이 길게 머물지 않고 짧게 들어왔다 나갑니다. ETF와 파생 상품이 커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ETF, 선물 같은 연동 상품의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 상품들은 이 회사가 좋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가격이 움직였으니까 자동으로 산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 현물을 산다. 선물이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은 종종 이렇게 됩니다. 선물이 먼저 움직인다. 자동 매수가 발생한다. 현물이 따라 올라간다. 즉, 주가를 설명하는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가격 구조 자체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장난쳐서라기보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성격이 바뀌고 연기금은 제약을 받고 단기 자금은 빨라지고 연동 상품은 커졌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파생 시장이 방향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3. 기관 매수의 착시.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이 더 많이 샀다. 이 문장만 보면 안심이 됩니다. 외국인이 나가도 기관이 받아주니 시장이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이라는 단어 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기관 자금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연기금보험처럼 오래 들고 가는 돈입니다. 기업 가치와 경제를 보고 들어오며 가격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금입니다. 둘째, 증권사 금융투자차익거래 자금처럼 조건이 맞으면 사고 바뀌면 바로 파는 돈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맞아서 움직입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장기 자금은 버팁니다. 구조적 단기 자금은 되돌아갑니다. 올릴 때도 빠르지만 내릴 때도 빠릅니다. 최근 상승의 겉모습은 기관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방향을 믿고 들어온 돈보다 조건에 반응한 자금의 비중이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오르고 현물과의 차이가 벌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현물을 사는 구조.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조건 충족에 따른 실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건 의지의 매수일 수도 있지만 메커니즘의 매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기관이 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돈이 하락에도 버틸 돈인지 조건이 바뀌면 빠질 돈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승을 이해하려면 숫자보다 그 숫자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심리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심리가 반응합니다. 4. 경제현상 선택 심리 결과. 1. 경제현상. 선물 가격이 빠르게 오릅니다. 현물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입니다. 이 선택. 기관은 그 차이를 보고 움직입니다. 비싼 선물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삽니다. 이른바 차익거래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눈앞의 가격 차이를 메우는 행동입니다. 3. 작동한 심리. 여기서 핵심은 탐욕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입니다. 더 벌자가 아니라 위험 없이 가능하면 취하자는 선택입니다. 고금리 고변동성 환경에서는 큰 베팅보다 확실한 작은 차익을 선호합니다. 이건 과열이 아니라 구조가 유도한 합리적 반응입니다. 4. 결과. 기관이 현물을 사면서 지수는 추가로 오릅니다. 누군가 밀어 올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겹치면 지수는 구조적으로 위로 밀립니다. 음모도 과장도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방향성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 이번에는 개인 쪽을 보겠습니다.
1. 경제 현상. 지수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급등합니다. 뉴스는 긍정적이고 수익 인증도 늘어납니다. 이 선택. 일부 개인은 수익을 실현합니다. 일단 챙기자.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3. 작동한 심리. 여기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FOMO. 더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 지금이 꼭대기면 어떡하지? 이 두 감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고금리 고변동성 환경에서는 상승이 오래 지속된다는 확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회에 대한 조급함과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주지 않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결과 매도와 매수가 뒤섞입니다. 거래량은 늘고 변동성은 커집니다. 상승 중인데도 불안하고 하락이 시작되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흐름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지수를 올립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는 불안과 FOMO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지수를 더 빠르게 올리고 동시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의 힘입니다. 심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구조가 선택을 밀어붙일 때 작동하는 맥의 변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감정의 시장이 아니라 설계된 환경 안에서 증폭되는 반응입니다. 5. 왜 연기금이 방어벽이 되기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괜찮아. 연기금이 있잖아. 과거에는 실제로 하락장에서 연기금이 완충 역할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연기금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기금은 개인처럼 싸 보이니까 사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자산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정해진 자산 배분 비율이 먼저입니다. 판단보다 규칙이 우선입니다. 고령화가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든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안정성과 분산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을 나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만 계속 늘리는 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비중이 이미 차 있다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에 가까우면 지수가 내려가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더 사는 순간 포트폴리오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설계된 규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과거에는 하락 시 완충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산 배분 규칙이 더 엄격해졌고 고령화로 분산 압력이 커졌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거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해석하면 구조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6.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익숙한 공식으로 시장을 설명하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 공식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지수 상승 건강한 수급이라는 착각. 지수가 오르면 돈이 잘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은 항상 건강해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 차익 거래, 파생시장 주도 흐름, ETF 자동 매수, 쇼 커버링, 이런 요소만으로도 지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 밀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기관 매수 장기 신뢰라는 오해. 뉴스에서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기관 자금도 성격이 다릅니다. 연기금 장기 배분 자금, 금융투자 차익 거래해지 목적 자금. 최근 상승은 믿음보다는 구조적 매수, 가격 괴리를 메우는 자동 반응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메커니즘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조적 매수를 장기 확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셋째,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는 믿음. 장기적으론 맞지만
단기 구간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거나 실적은 아직인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펀더멘탈보다 유동성과 포지션 구조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파생 ETF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격을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은 뒤에서 해석으로 붙습니다. 핵심 정리. 지금 중요한 질문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이 상승을 만든 자금은 누구인가? 그 자금은 의지인가 구조인가? 구조는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점점 구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상승을 건강으로, 기관을 신뢰로, 실적을 보증서로 해석하지 말고 구조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 왜 이 오해는 반복되는가? 시장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순한 원인을 찾습니다. 외국인이 나빠서, 개미가 몰려서, 기업이 좋아서. 이 문장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분노하거나 안심하거나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하나의 요인이 아닙니다. 금리 환경,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제약, 파생 상품과 ETF 구조, 자산 양극화, 글로벌 자금의 속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 돌아가듯이 그중 하나만 떼어 설명하면 이해는 쉬워지지만 현실과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왜 단순화를 선택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합 구조를 이해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건강한 상승이다. 이건 거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단순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해석만 단순해졌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이유, 복합 구조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매번 같은 패턴에 빠집니다. 상승하면 낙관, 조정 오면 음모론, 급락하면 공포. 그리고 다시 단순한 원인을 찾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진짜 질문.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맞았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어떤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구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결과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상승도 조정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실력인지 착시인지 단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시장이 어떤 설계 위에서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해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반복은 구조를 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8.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 이 구조는 일시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생 상품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ETF는 더 커질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는 더 정교해질 겁니다. 고령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기금의 분산 압력은 더 강해질 겁니다. 자산은 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현물 기업의 이야기보다 자금 구조와 포지션 구조가 가격을 먼저 움직이는 환경이 점점 더 일상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도 구조, 하락도 구조입니다. 누가 틀려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해 프레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기업이면 오른다. 기관이 사면 안전하다. 연기금이 막아준다. 과거의 공식을 들고
지금의 구조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낙관으로 단정하지도 음모로 몰아가지도 마십시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어떤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 자금은 의지인가, 자동 반응인가? 이 흐름은 구조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려움도, 과도한 기대도 조금은 정리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려 했을 뿐입니다. 시장에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는 순간 같은 상승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